우리 교육생분이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으셨고 채권자가 이제 보증공사고 보증공사가 대항력을 승계받아서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 낙찰을 받았죠. 잔금 납부하시고 주택보증공사에서 자료를 넘겨받았어요. 내부 사진이라든지 비밀번호, 명도가 완료되어 있음. 그 사진 속에서는 내부가 정말 그냥 깨끗했거든요. 교육생분이 들어가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신 거거든요. 위에 지금 천장은 다 내려앉았고요. 이게 다 곰팡인 거죠.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사실은 지금까지의 판례라든지 지금까지 법원의 성향을 봤을 때 경매에 대한 물권 하자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이 매수인이 많은 책임을 지는 건 사실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법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법적인 얘기를 나누고자 또 우리 네, 교육생분들 약간 문제된 게 있어가지고 딥한 얘기를 할 때는 또 법 쪽에 계신 분을 모셔가지고 얘기 나누면 더 상세하게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서 법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역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범주 법무사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육생분이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으셨고 채권자가 이제 보증공사고 보증공사가 대항력을 승계받아서 갖고 있다가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이 깨끗해서 입찰을 하셨고 낙찰을 받았죠. 잔금 납부하시고 주택보증공사에서 자료를 넘겨받았어요. 내부 사진이라든지 비밀번호, 명도가 완료되어 있음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리포트를 받았는데 그 사진 속에서는 내부가 정말 그냥 깨끗했거든요. 그 사진을 보고 이제 안심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한 달, 두 달 뒤에 내부를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큰 하자가 있었죠. 윗집에서 누수가 떨어지는데 그게 전체 집으로 누수가 돼서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도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면서 법무사님의 또 의견을 약간 듣고 싶거든요. 영상 먼저 한번 틀어볼게요. 교육생분이 들어가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신 거거든요. 위에 지금 천장은 다 내려앉았고요. 이게 다 곰팡이인 거죠. 물이 흘러내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습하니까 이제 곰팡이가 생긴 건데, 그러니까 누수가 한 군데가 아니라 이건 집 전체 누수인 거. 방도 다 지금 곰팡이고요. 방도 다. 이거 보면서 우리 교육생분이 일단 보증공사에서 갖고 있던 물건이기 때문에 정말 뭐 지켜주게 깨끗하게 해놓겠지라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잔금 납부까지 안 끝났으면은 뭔가 이의 제기를 한다던가 매각 불허가를 신청한다던가 이런 시간이 있는데 이미 잔금 납부가 된 상황에서 이걸 발견하신 거라 납부된 돈에 대해서 뭐 청구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법무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경장님께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큰일 났다고, 난리 났다고, 단톡방에 동영상을 봤는데 낙찰받고 잔금까지 낸 상태에서 배당기는 아직 안 잡혔지만 집안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누수로 인한 건지 누수로 인해서 하자가 또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에서 큰 소실이 있는 건 동영상으로 보면 확실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경매라는 절차에서는 매수인을 최소한 보호하기 위해서 매수인에 대해서 구제 방법은 있어요. 낙찰받고 일주일 뒤 매각 허가 결정이 날 때까지는 매각 불허가 사유가 있고 그 이후부터는 잔금 납부할 때까지는 매각 허가에 대한 취소를 결정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잔금 납부하고 난 다음부터는 배당기일이 아직 지정이 안 됐다라면 그럴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에 대한 해제라든지 또는 대금 감액 청구권을 좀 신청을 하면 그 법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방법이 있는데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 민사집행법 121조에 따른 6가지에서 7가지 사유에 해당했을 때만 이제 가능하거든요. 이분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리 들어갔었다라면 날짜받고 일주일 안에 내부를 확인했다라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분도 들어가고 싶어서 사실상으로 점유하고 지배하고 있는 허구 주택도시보증공사에다 문의를 했는데 잔금 납부하기 전까지는 비밀번호라든지 자기가 넘겨줄 수 없다고 답하는 바람에 못 들어간 상황이었어요.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사실은 지금까지의 판례라든지 지금까지 법원의 성향을 봤을 때 경매에 대한 물권 하자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이 매수인이 많은 책임을 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121조 6항인가 보면은 그 현저한 훼손이 맞습니다. 해당될 때는 허가가 이미 떨어졌으니까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주일 전에 봤으면 매각 기일 당일날부터 매각 허가 결정한 일주일 동안 했으면 불허가를 신청했으면 불허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받아들여진다고 봐야 되는데 이분은 그때 이제 내부를 못 본 거죠. 항상 제가 이제 수업을 하거나 지인분들이 물어봤을 때 낙찰받고 나서 명도 안에 모든 초점을 맞추지 말아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내부를 좀 확인하고 내부 손실에 따라서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본인이 고의도 아니고 가실 수 없어요 사실은. 본인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내부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은 잔금 납부가 줄 수도 없고 그냥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죄 같은 형사적인 문제도 발생한다는 거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누가 책임을 지느냐가 사실은 문제예요. 맞아요. 제가 이제 좀 피드백을 해주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다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은 항상 비슷해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자기는 임차인한테 대입 변제를 해준 일반적인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차권에 대한 부분에 관리하고 이런 의무는 없다.
이렇게 항상 답은 오거든요. 안타깝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 또는 위층 임차인에 대한 부분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항상 답은 해요. 그러니까 이런 하자 있는 집을 낙찰 받으셔서 이제 굉장히 많은 수리비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 누구도 지금 책임을 져주려고 하지는 않는 상황. 물론 우리가 뭐 법원에도 요구를 할 수 있고 허그에도 요구를 하고 있지만 다들 안 하려고 할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죠. 임대인한테 물으라는데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 물건 같은 경우는 임대인들이 자력이 없어요. 전세보증금 반환해줄 여력이 없기 때문에 경매에 나온 건데 이분한테 물으라는 건 사실상으로는 낙찰인이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 임차인분이 이제 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나가고 꽤 장기간 동안 보통 공실이지 않습니까? 낙찰 받고 나서 잔금 납부하고 나서 비밀번호 알려주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그 기간이 한 1년이 넘기도 하는데 누구의 책임이 있는 건가요? 불법 점유자도 막 들어오고 막 하는데 이런 거에 네. 대한 책임 소재는 불명확한 건가요, 여전히? 명확한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허그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보증보험이 들었을 때 반환할 때 요건이 임차권 등기를 필수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태거를 요청을 하거든요.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진을 찍어서 허그한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임차인이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점유를 가지고 가겠다. 점유까지도 승계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보통 판례도 보시면 알겠지만 집안에 대한 비밀번호 넘겨줬을 때는 이 점유를 그 전 임차인한테 승계받는 거라고 나오긴 해요. 비밀번호를 받았다라면 그러면 그다음부터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의무도 허그에서 또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죠. 권리만 승계받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럴 거면 그렇게 관리 못할 거면 차라리 계속 그냥 살게 해주시든가. 일반적인 채권자라고 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관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 비밀번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받을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고 잔금 납부하면 보여준다 이런 관리할 의무도 없는 거죠 사실은. 허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의무라든지 권리만 승계하고 불리한적인 부분에서는 답변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안 하고 있는 사정은 맞아요. 그래서 제가 1년 전부터 허그 쪽에다가 건의한 부분이 뭐냐면 보증보험을 받고 나면 나가게 되면 빈집 상태가 많다. 이러면 되면 제2의 피해자, 제3의 피해자, 불법적인 점유자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낙찰받은 사람에 대한 제3의 피해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강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법원에 동시에 신청해서 누군가는 정부든 공사든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데 답변 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자기네는 인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좀 회피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인력이 없으면 일을 안 벌리면 되잖아요. 능력이 없는데 자꾸 일을 벌려서 피해자를 양성하는지. 허그가 직접 관리 못하면 주위에 있는 공인중개사 통해서 위임을해서도 관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유리한 거는 가져가고 불리한 거는 놔두게 되는 그게 좀 근무 태만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생이 진짜 그냥 평범한 두 아이의 그냥 어머님이시고 그냥 부업식으로 지금 이제 경매를 시작하신 건데 첫 물건이에요. 심지어 얼마나 놀라셨을지. 허그에서 좀 책임감이 있었다면 적어도 낙찰 받고 나서 잔금 내기 전까지 내부를 좀 보여줬었더라면 본인은 대의변제라서 일반 채권자라서 의무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모든 점유라든지 비밀번호 다 넘겨받아서 전 임차인의 점유 부분까지 다 넘겨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충분히 내부를 1년 반 동안 비어있는 공간 동안 관리하거나 그리고 낙찰일이 생겼을 때 충분히 보여줘야 될 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야 될 의무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경매인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되게 의린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그쵸, 돈을 그쵸. 이미 낸 상황이고. 경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절차가 진행되면 될수록 매수인 입장에서 구제 방법이라든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저랑 매매 계약 해제라든지 또는 매각 대금 감액 청구권을 좀 신청을 해서 결과를 좀 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가요? 법무사님이 보시기에 가능성이 대략적으로 누수에 대한 이 부분은 책임에 대한 소지가 누군가한테 있겠다. 윗집이라든지 임대인이라든지 네. 이렇게 했을 때는 좀 가능성은 좀 없지 않지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물건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2의 피해자 그리고 제3의 피해자 그런 부분에까지 좀 바로 잡기 위해서 좀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가능성이 어쨌든 없는 건 아니니까. 아침에 문자를 받았는데 윗집에 있는 분이 80대 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네. 그분이 이제 나는 책임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법대로 하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통보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위침하고 마찰은 하시면 안 돼요. 집행법원을 통해서 매매계약 해제 또는 매매대금 감액 청구권을 하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됐을 때에는 결론은 다 끝나고 나서 수리하고 나서 본인 제공하신 분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럴 때에는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당사자의 인적사항이 꼭 필요해요. 지금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통성명을 하시면서 그분의 이름이라든지 간략하게 알아줘야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화가 나고 그러겠지만 네. 좀 삭혀야 됩니다. 3명 정도한테
누수한테 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임대인, 누수라면 2층, 그리고 아까처럼 임차인, 점유자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인데 분명히 아까 허그에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 허그에서 받았을 때 임차인이 태그하기 전에는 상당히 깨끗한 사진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정말로 본인들이 하긴 했던 건지 본인이 하긴 안 하고 그냥 오로지 그 점유자가 나갔을 전에도 이 상태였는데 점유자의 말만 믿고 시기가 불명확하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가 낙찰 받고 이유 생긴 건지 그런 부분에서 사진만 받았다라면 이것 또한 허구에 대한 부분에서 근무 태반이 아닐까. 최소한 점유자가 나갔을 때 전화가 아니라 직접 판정을 하긴 해서 본인들이 사진을 찍고 점유 공간에 대한 부분 아무리 이상이 없다는 거를 받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전한 다음에 와서 찍은 줄 알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진이 언제 사진인지도 불명확하면 네, 맞습니다. 진짜 인터넷에서 퍼왔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 맞아요. 가능성이 있다면 네. 아 문제가 심각하네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매수인 보고 다 증명을 책임이 지라는 거기 때문에 매수인은 상당히 곤욕스러운 거죠. 물이 떨어지고 있는 걸 막아야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법원에서 이걸 안 받아줬을 때 또 2차전으로 윗집과 또 다퉈야 되는 게 있다면 아, 이게 문제가 시간도 시간이고 저희 수강생이기 때문에 경장님이랑 제가 최선을 다해서 구제 받을 수 있게끔 이게 또 잘 해결이 되어야지 법무사님 많이 좀 도와주시고 저도 네네. 아는 선에서 최대한 저희 교육생 한번 도와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